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조정폭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급락이 좀 나오면서 사실상 60일선을 지금 맞닿을 수 있는 구간까지 일단 차트가 훼손된 위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 역시도 아무래도 좀 테마성, 해치성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의 좀 난립이 이어졌던 부분인데 흥하해운이 그동안 좀 대장주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죠. 일단은 꼬리를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흥하해운의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의 좀 강세가 있었고요. 대성에너지의 오늘도 강세가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방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빅텍과 스페코, 큐니드의 강세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흥하해운을 체크를 좀 드렸을 당시에 제2의 흥하해운에 좀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산업 방향 기억하실 겁니다. 곡물 사료주들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이 해지주들 역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을 볼 수 있고요. 해운 볼 수 있고요. 자, 물류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원자재 측면에서 천연가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유 볼 수 있겠죠. 원유. 그리고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방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정도 흐름 정도까지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인데, 자, 이 종목들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회복 방향성이 아직 장기 추세 측면에서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 내 유동성 자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발적으로 이 종목들의 흐름이 강세로 나오는 건 아니죠. 다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금이 치는 날은 해운이 윗골이 달고 해운이 치는 날은 물류가 윗골이 달고 물류가 치는 날은 천연가스가 윗골이 달고, 이런 식으로 수급 교환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요즘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흐름 자체는 예전에 시장의 회복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와 2차전지 간의 수급 순환이 시속 게임으로 이어졌던 포인트와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이 지금 시점 해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물론 좀 껍질을 까봐야 알겠지만 미국 선물 자체도 좀 약세폭이 상당히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보합권 수준, 다운은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국 증시 약세폭도 매우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지에 대한 수단성을 일단 고려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위에 해지 수단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부분인데,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되느냐. 금도 시세가 나왔고 해운 시세 나왔고 물류 KCTC 동막 수세 나왔죠. 천연가스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시세 나왔고 원유 흥부석유 중앙에너비스 나왔고 방산 스펙구 빅텍 휴니도 나왔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노릴 수 있는 급등 테마 순환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력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곡물 사료를 체크해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왜 곡물 사료를 지금 시점 봐야 되느냐. 두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홍해를 두고서 이란발 죽는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된다라고 하면 원유와 천연가스의 급등이 이어지겠지만, 어찌되든 선박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물류의 수단이, 운송 수단이 계속해서 저해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1차원적으로 봤을 때 해운주와 물류주의 수혜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죠. 그런데 해운 물류가 막힌다라고 하면 곡물 수출 항로가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곡물까지 막힌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가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었던 것처럼 곡물 관련주들을, 사료주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시나리오 관점에서 곡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급등 패턴 차원입니다. 자, 어떤 급등 패턴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단 흔한 해운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요런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뚫거나 매집대를 뚫어주는 강한 양봉이 나오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 급등 패턴이 매우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흥하해운도 있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 뚫어주면서 매물대 돌파 자리에서 시세가 나와 주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 이후 시세가 2차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 장기 이평선 매물대 뚫어내고 나니까 2차 시세가 나왔고 눌림 이후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 흐름은 빅텍 역시도 방산이 좀 늦게 친 부분이 있어요. 방산이 이렇게
노크를 해주다가 여기부터는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매물대를 뚫어주게 되면 요거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시장 패턴에 맞춰본다라고 하면 접근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측면에서 비텍 역시도 시세가 나왔고요. 2차 시세로 볼 수 있는 게 휴니드였죠. 휴니드 매물대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시세가 나와주었고요. 휴니드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펙구 역시 동일하게 매물대와 요 장기 이평선 돌파해주는 200일선 돌파 자리에서 시세가 나와주었죠. 요런 흐름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흐름에 맞춰서 제가 이전부터 요 패턴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 공모를 체크 드렸던 겁니다. 자, 한일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역시도 매물대 벗기면서 200일선 돌파해주니까 어떤가요? 시세가 나와주고 시간에 물론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강세 포인트가 확인되고 있는 자리죠. 자,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 방산주에서 보셨고요. 그리고 물류주에서 보셨고요. 천연가스 관련주, 원유 관련주, 금 관련주, 엘컴텍에서도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엘컴텍에서도 이런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지금 이게 다발적으로 지금 해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해지에 대한 시장 수급 거래대금 자체가 집중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으나 싫으나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지주를 우리가 노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해지주도 좀 체크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유심 깊게 좀 체크를 해봤던 종목,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왜 체크를 드렸어요? 이미 그림이 나와 주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 돌파해주는 자리고요. 이후에 조정 이후에 시세가 항상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런 패턴이 이런 해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 이미 그림 나왔고 대성에너지라든 천연가스 나왔고 금 나오기 임박 지점이고 뭐 해운 나왔고 물류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 후발 섹터를 노릴 가능성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매우 높다라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곡물이 지금 매우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제가 이 지점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시간의 강세가 확인되는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패턴을 좀 반복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패턴이 다음에 나올 섹터가 어느 종목이 가능성이 높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릴 필요가 좀 있을 부분이겠죠. 요 텔레그램 방 통해서 제가 꾸준히 종목들 오늘도 단타로 좀 체크를 드렸고요. 요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급등 패턴 관련 종목들 편하게 좀 확인하시면서 지금처럼 좀 급락이 나오는 어려운 장,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죠. 급락이 나오는 변동성이 많은 어려운 장이지만 오히려 단타, 데이 트레이딩에 특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놀고 먹기 좋은 장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생명자원 역시도 오늘 좀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급등 나오는 패턴 해지성 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대응 관점이 또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런 급등 패턴은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내용 저희가 텔레그램 통해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통해서 편히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이전에 체크드렸던 곡물주가 해지에 있어서 다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연장선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지속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